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문화와 교육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위험적인 이 사람들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서구 문명을 부패하고 압제적이며 남성 중심의 독재로 간주하면서 이 문명 자체를 서서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라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장합니다. 모든 남녀의 성차별은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현재의 모든 제3의 세계가 가진 문제의 근원이 바로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날 대학에서 진보적인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옹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1960년대와 70년대 대학교에서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급진적 좌익의 참된 신봉자들이었던 학생들이 오늘날의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고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육은 함정에 빠지게 된 셈이죠. 현재 우리들의 자녀들은 비평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한 글로 표현하거나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파괴적인 정책을 따르도록 조금씩 세뇌 교육을 받고 있죠. 요즘은 섹스피어의 작품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도 영문학 학위를 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섹스피어는 압제사회의 기초를 만든 고인이 된 백인 남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퍼지고 있는 이 후기 현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상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의 무서운 요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양성과 공평성 그리고 통합성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은 어떤 합당한 의견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성 또는 남녀의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평성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입의 동등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통합성은 이렇게 잘못 판단된 공평함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수적 할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교에 입학자들을 결정할 때 입학자의 숫자는 남녀의 성적 비율로 또 흑백의 인종이나 민족의 비율로 그리고 빈부의 상태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그 수가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롭고 자발적인 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상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죠. 사실 자본주의는 수많은 인류의 삶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역사상 유일하게 풍요로운 의식주를 제공하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운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오락과 여행까지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빈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그 숫자도 확대되고 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옹호자들은 그런 현실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반대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살펴보았던 베네수엘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자유경제 체제로 인해서 번영했던 베네수엘라는 그 체제를 버림으로써 오늘날 화장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야 하는 나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정체성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후기 현대주의자들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희생자이거나 압제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희생자 계열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어떤 잘못이 없는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압제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선한 것을 결코 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로 간주하죠. 이런 피해의식의 조작은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념들은 19세기의 독일 철학자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기원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세상을 거대한 계급투쟁으로 보았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권력을 갖기 위한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상이 실행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나라의 경제는 실패를 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소련, 중국,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의 사상이 실행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패배와 살인적인 개념들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구 문명은 수십 년간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상은 다시 살아서 우리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난 것이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세대를 걸쳐 서구의 중심 사상을 지켜나가야 하는 교육기관에 다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후기 현대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대학교에서 번져가고 있는 서구의 전체 문화 속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고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 번성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윈드 온 더 월드 김에스더였습니다.